여러분, 재료과학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꿔온 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떤 물질이든 딱 가져다 놓고 여기 이 아주 작은 점 안에 대체 무슨 원자가 들어있을까 하고 콕 집어서 알아내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물질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원자 탐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여기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원자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분석한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나노세계를 탐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투과 전자현미경, 줄여서 TEM이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장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는 더 가는 그런 전자빔을 딱 쏴서요. 우리가 보고 싶은 원자 그룹을 아주 정밀하게 조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딱 잡아내서 여기엔 이런 원소가 있고 이런 구조로 있구나 하고 밝혀내는 거죠. 바로 이게 분석전자현미경, 즉 AM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거든요. 과학자들이 딱 부딪히는 첫 번째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이 전자빔이 생각처럼 그렇게 완벽한 레이저 포인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여기서 공간 분해능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져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밀하게 목표 지점을 콕 집어낼 수 있냐, 이걸 나타내는 척도예요. 당연히 이 공간 분해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훨씬 더 작은 영역까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이상적으로는 전자빔이 왼쪽처럼 정말 바늘끝처럼 한 점만 정확히 때려주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오른쪽처럼 시료를 통과하면서 원불 모양으로 쫙 퍼져버려요. 이게 비유하자면 마른 모래 위에 물을 한 줄기로 가늘게 쏘는 거랑 같아요. 표면에서는 점으로 시작했는데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아래는 훨씬 넓게 웅덩이가 파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현상을 바로 빔 퍼짐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빔 퍼짐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은 대체 뭘까요? 범위는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분석하려는 시료의 두께예요. 맞습니다. 두께요. 시료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전자빔이 그 안에서 원자들이랑 더 많이 부딪히면서 사방으로 퍼져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조금 퍼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물리법칙이 숨어 있거든요. 빔이 퍼지는 정도가 시료 두께, 우리가 T라고 부르는 이 두께의 1.5제곱에 비례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만약에 시료 두께가 2배가 되잖아요. 그럼 빔 퍼짐은 거의 3배 가까이 커져요. 만약 3배 두꺼워지면 무려 8배나 더 넓게 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를 얻으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시료를 최대한 아주 얇게 만드는 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든 빔 퍼짐 문제를 좀 해결해서 정확한 위치를 딱 조준했다고 칩시다. 그럼 끝일까요? 아쉽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냐면요. 우리가 찾으려는 원소의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오긴 오는데 이게 거의 원자의 속삭임처럼 너무 희미해서 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걸 최소 검출 질량 분율, 줄여서 MMF라고 불러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현미경이라는 탐정이 얼마나 작은 양의 원소까지 너 여기 있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는지 그 한계치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 MMF 값이 어느 정도냐면요. 0.1에서 1% 정도예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원자가 1000개 모여 있는데 우리가 찾는 특정 원자가 그중에 딱 한 개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원자를 찾아내라는 거죠. 이건 해변에서 특정 모래알 하나 찾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대단한 도전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한 두 가지 큰 문제, 흐릿한 현실과 희미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자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비밀 도구 상자를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이 4가지 전략에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아까 그 무서운 T의 1.5제곱 법칙을 이겨내야죠. 어떻게? 시료를 원자 몇백 개 두께 수준으로 정말 극한까지 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둘째,
전자빔에 파워를 실어주는 거예요. 아주 높은 전압으로 전자를 가속시켜서 시료를 그냥 힘으로 뚫고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럼 덜 퍼지거든요. 셋째, 시작부터 다른 빔을 씁니다. FEG라는 초고성능 전자총을 써서 처음부터 훨씬 더 가늘고 밝은 빔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현미경에 특수 안경을 씌워주는 거예요. CS 보정기라는 첨단 장비로 렌즈의 오차를 완벽하게 잡아서 전자빔을 바늘끝보다 더 날카롭게 모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최첨단 기술들을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이 한 문장이 그 결과를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FEG 소스는 특히 CS 보정기로 성능이 향상되었을 때 원자 크기에 근접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 분해능을 제공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원자 하나하나를 구별할 수 있는 수준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재료과학자들의 오랜 꿈이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게 그 증거입니다. 이 이미지를 좀 보세요. 정말 눈부시지 않나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만나는 그 경계면에서 원자들이 어떻게 줄지어 서 있는지, 저 동글동글한 원자기둥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다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그 모든 복잡한 기술들이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한 거대한 여정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건 결국 트레이드오프, 즉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관계에 놓여 있어요. 최고의 공간 분해능,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점을 보려고 했으면 신호가 너무 약해져서 감도가 떨어지고요. 반대로 아주 희미한 신호까지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면 분석하는 영역이 넓어져서 분해능이 나빠져요.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것, 바로 그게 전문가의 실력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자 하나하나를 직접 보고 그 정체를 파악하는 기술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과연 우리 인류는 미래에 어떤 상상 속의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놀라운 기술들을 현실로 가져오게 될까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